네. 이어서 진행을 할 내용은요. 센트럴라이즈드 로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요. 저는 한국 오라클의 김동후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자바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인티그레이션 관련된 개발, 뭐 운영 이런 것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오라클 클라우드 엑설런스 팀에서 데브옵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요즘 프론트엔드 쪽에 관심이 많아서 뷰나 플러터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먼저 이 센트럴라이즈드 로깅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센트럴라이즈드 로깅에서 이제 대표적인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일라스틱 스택과 그리고 EFK 스택, 프론트를 D를 포함하는 EFK 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데모도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일라스틱 스택과 EFK 스택을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라클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하는 그 로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로깅 서비스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데모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먼저 센트럴라이즈드 로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개발을 하던 당시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서버, 그러니까 뭐 한두 개의 서버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관련된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OS나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대한 로그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이슈가 있거나 혹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그 업무에 대한 흐름이나 또는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제가 파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미널로 붙어서 뭐 테일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랩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뭐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이슈를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좀 예를 들면은 이러한 파일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나의 서버에 쌓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디스크 IO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어떤 성능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이런 파일들이 이제 로그 파일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이게 너무나 커지는 바람에 디스크 자체가 이제 풀이 나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되는 이런 현상들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커다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로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로그 관리 시스템을 두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요 근래에도 저거를 이제 모놀리식 방식이라고 보통 요즘에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놀리식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요즘에도 뭐 많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이런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그런 유행이 이제 막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인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인제 그 서비스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에 인제 잘게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것들을 다 인제 통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확장성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데 보통 이제 원치 않더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서비스들을 모아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가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보통 작게는 뭐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그런 서비스들이 분산돼서 운영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어떤 업무의 흐름이나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그를 찾아서 분석한다는 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이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에서 발생을 하는 이렇게 분산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로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중앙 집중화하는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로깅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요. 센트럴라이즈드 로깅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에 이렇게 로그를 수집을 하기 위한 이렇게 콜렉터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에이전트가 하나씩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각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에 있는 로그를 수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제 각각의 그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로그들을 모아서 어떤 프로세싱 처리, 이를테면은 뭐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로그를 뭔가 표준화한다든지 혹은 파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 이런 애그리게이터라는 이런 노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마지막으로 특정 저장소에 저장을 해서 그것을 뭐 검색하고 분석하는 용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시각화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UI 영역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인제 서비스들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인제 각각의 서비스 환경, 이게 이제 뭐 VM이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별도의 어떤 베어메탈 서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서버에 콜렉터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고요. 이런 로그에 대한 스트림을 어그리게이터로 인제 모으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에다가 이렇게 콜렉터가 들어가는데 데몬셋이라는 형태의 파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데몬셋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보통 이제 노드에서 하나의 노드에서 많은 컨테이너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컨테이너들의 그 로그를 수집하는 콜렉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데몬셋으로 뜨는 이유는 이 노드 자체는 확장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노드가 여러 개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데몬셋으로 살출하게 되면 이 콜렉터 자체도 노드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다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데몬셋으로 보통 콜렉터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그리게이터 쪽으로 노드를 모으게 되는 로그를 모으게 되는 거죠. 쿠버네티스 관련된 로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그 노드 레벨에서의 로깅과 그다음에 클러스터 레벨에서 로깅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노드 레벨에서 로깅, 하나의 인제 노드라고 봤을 때 하나의 노드에서는 이렇게 파드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제 쿠버네티스가 제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로그들은 이제 보통 이제 도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도커와 관련된 로깅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인 로깅 드라이버는 제이슨 로깅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발생하는 표준 아웃풋 로그나 표준 에러 로그들을 제이슨 형태로 특정 위치에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노드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 이제 이렇게 떨어진 로그들을 각각의 노드에서 또 특정 에이전트를 하나씩 심게 됩니다. 노드마다 이렇게 하나씩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깅 에이전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 로깅 에이전트가 각각의 노드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특정 위치로 또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뭔가 저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그리게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각 노드의 콜렉터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로깅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구글의 스택 드라이버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로 구성이 되지만, 다양한 그 로깅 에이전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플런트 D도 이 로깅 에이전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사이드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아키텍처와 동일한 아키텍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로그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분리를 하고 싶다, 나는 이제 스탠다드
아웃 1, 스탠다드 아웃 2, 뭐 이런 식으로 로그를 나는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각각의 컨테이너 파드에다가 이렇게 사이드카 형태의 컨테이너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그를 스플릿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라라는 이제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뭐랄까 권고사항 같은 네, 추천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모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센트럴라이즈드 로깅 툴은 굉장히 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오픈 소스도 많고 또한 이제 상용 소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오픈 소스인 일라스틱 스택과 플런트 D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라스틱 스택이고요. 일라스틱 스택은 일단은 로그를 수집을 하는 영역, 그리고 로그를 애그리게이터 하는 영역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로그 스테이시 비트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를 저장하는 영역, 그리고 로그에 대한 인덱싱이나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한 영역인 일라스틱 서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키바나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앞에 K와 E와 L 첫 자를 따서 ELK 스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로그 스테이시가 콜렉터 역할도 하고 또한 애그리게이터 역할도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무거워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무거운 게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그런 콜렉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트 시리즈들을 내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포함을 하면서 현재는 ELK 스택이라는 말보다는 일라스틱 스택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엑스팩이라는 게 여기 붙어요. 그래서 엑스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런 일라스틱 스택에다가 뭔가 확장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심고 싶을 때 가령 시큐리티 기능, 경고, 모니터링, 리포트, 그래프, 더 나아가서는 뭐 머신러닝 기능까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포함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엑스팩이라는 것들이 이제 번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 로그스탯이 일라스티서치, 키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의 경우에는 이제 고어 언어로 개발이 됐고요. 굉장히 이제 경량의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부분에 이제 제품군들이 있어요. 이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파일 비트는 이제 파일을 가져오는 거고요. 매트릭 비트는 뭐 메모리나 CPU 같은 그런 어떤 매트릭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파일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비트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특징은 뭐 굉장히 가볍고요.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파일 비트의 그 인풋으로 뭐 아파치 로그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아파치 모듈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고, 백프레서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파일 비트가 데이터를 이 로그스탯이라는 애그리게이터 데이터를 보낼 때 이쪽이 뭔가 부하가 걸린다라고 할 때는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보내는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스로틀링 기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파일 비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보면은 안에 파일 비트 점 야물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인풋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풋에다가 어떤 로그 파일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웃풋 쪽에 내가 이렇게 받은 로그 파일의 정보를 어디에다가 보낼지에 대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라스틱 서치로 보내게끔 구성을 한 케이스이고요. 셋업 키바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파일 비트와 관련된 그 대시보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최적화된 대시보드를 키바나에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을 일라스틱 서치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로그 스탯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 스탯으로 하게 되면 로그 스탯으로 가는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아파치 모듈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모듈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스테이시는 기본적으로 인풋과 그리고 필터,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JRuby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풋과 필터와 아웃풋 쪽은 관련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로 이렇게 플러그인을 꽂아서
기능들을 이제 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일을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파일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요. 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 파일 비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아웃풋도 뭐 일라스틱 서치로 할지 몽고디비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로그스태시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안을 열어보면은 어, 아, 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설정 파일이 있고요. 요렇게 이제 컴피그 파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요건 이제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풋과 그리고 필터,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파일 플러그인을 사용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고 패스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필터는 좀 특이하게 이제 if else 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필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은 이렇게 일라스틱 서치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인풋을 비트로 사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5044 포트로 가령 앞에 말씀드린 파일 비트가 로그를 수집을 해서 로그 스탯시에 이 5044 포트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아웃풋은 이제 일라스틱 서치이면서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일라스틱 서치의 이런 인덱스 이름, 이런 인덱스 패턴으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컴피그 파일을 실제 실행을 할 때 "-f" 옵션을 둬서 실행을 하시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일라스틱 서치 말씀드릴게요. 일라스틱 서치는 이제 아파체 루신이라고 해서 이제 분산 저장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개발이 된 분산 저장 검색 엔진이 되겠고요.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커다란 어, 영역에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 노드는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마스터 노드라든지 데이터 중심의 어떤 데이터 노드, 그리고 들어오는 어떤 유입되는 데이터를 뭔가 전처리하기 위한 그런 인제스트 노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RDB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덱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RDB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여러 개의 프라이머리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복제가 돼서 이렇게 샤드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타입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타입은 RDB에서 테이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다큐먼트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제이슨 형태의 다큐먼트가 되는데요. 이 다큐먼트를 RDB에서는 하나의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필드가 들어가는데요. 필드는 그냥 컬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라스틱 서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뭐 검색하거나 뭔가 조회를 저기 CRUD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보통 다 REST API를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REST API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일라스틱 서치의 이런 헬스 정보들을 보거나, 또는 관리적인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에 대한 CRUD 이런 부분들을 이제 REST API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예시입니다. 벌크로 데이터를 올리는 그런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라스틱 서치에 대한 그 호스트와 포트, 그리고 벌크라고 하는 API를 콜을 해서 REQS라는 파일 안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를 벌크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키바나를 연결을 하게 되면 키바나의 데브 툴스라는 게 있어요. 이 데브 툴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일라스틱 서치 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API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포맷이죠. 풋이나 get이나 이런 그 메소드 에다가 이제 세일즈라고 하는 인덱스,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아까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일즈, 그리고 여기 이제 테이블, 타입, 오더, 그다음에 1, 2, 3이라고 하는 아이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어,
이제 쿼리가 날아가는 거죠. 예, 맞으면 이제 키바나고요. 키바나는 일라스틱 서치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대시보드나 말씀드렸던 데브 툴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색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로그 분석을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보안에 대한 대시보드, 그다음에 APM,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을 위한 용도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모를 좀 준비를 했어요. 데모의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데모인데요. 어,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라스틱 서치에다가 제가 엑스팩 모니터링을 하나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일라스틱 서치와 로그 스테이시 그리고 키바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제 분리돼서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헬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키바나에서 일라스틱 서치와 로그 스테이시에 대한 헬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엑스팩 모니터링을 설정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로그스테이시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스테이시 안에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정의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바나에서 그 스택 모니터링을 하고요. 키바나에서 데브툴 사용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비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제가 간단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올려서 그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의 로그를 파일 비트를 통해서 로그스테이시, 일라스틱 서치까지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키바나에서 이 스프링 부트에 있는 로그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영상을 좀 약간 좀 빠르게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냥 자세히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은 차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뭐 어,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렇게 이제 압축을 풀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스틱 서치 안에 있는 컴피그에 일라스틱 서치 야물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엑스팩 모니터링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활성화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그스테이시의 컴피그 파일이 있어요. 이 컴피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엑스팩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라스틱 서치 정보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들은 일라스틱 서치로 모이기 때문에 이런 헬스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들도 일라스틱 서치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일라스틱 서치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로그스테이시에서 사용할 그 파이프라인이고요. 파일 비트를 인풋으로 갖고요. 일라스틱 서치를 아웃풋으로 갖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스테이시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F 옵션을 두고 이 컴피그 파일을 지정을 하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5044 포트로 이렇게 리스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바나를 이제 바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키바나는 5601 포트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601 포트로 키바나에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스택 모니터링 왼쪽에 빨리 진행하는데 스택 모니터링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일라스틱 서치, 키바나, 로그스테이시에 대한 헬스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브툴스를 클릭하면 키바나에서 일라스틱 서치로 이렇게 쿼리를 날릴 수가 있는데요. cat 헬스 이렇게 하게 되면 클러스터의 헬스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cat 노드 하면 노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cat 인다이스라고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그 인덱스 정보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이슨으로 된 파일을 만들고 이거를 벌크로 업로드를 하는 API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시면은 제이슨 데이터가 일라스틱 서치로 들어가게 되고요.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 테스트라고 하는 인덱스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조회는
my 테스트 인덱스명 그리고 다큐멘트 1 키 이렇게 주시면 해당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 조회가 되고요. 어, 컬 이렇게 API로 하지 않고도 이렇게 바로 여기서도 벌크로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부 툴을 이용해서 엘라스티서치의 CRUD 하는 부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 비트도 열어보시면 파일 비트 야물 파일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도 이네이블, 로그 이네이블 해주고요. 그다음에 로그 파일을 이렇게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 이 로그 파일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비트가 아웃풋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라스티서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주석 처리하시고 아웃풋을 로그스테이시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비트도 헬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엑스팩 모니터링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는데 이제 마이너스 C 옵션으로 요 컨피그를 지정을 해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배치로 만들었고요. 오픈 API를 이용해서 그 영화 정보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붙는 그런 내용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API에서 영화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스택 모니터링에 가보면은 네, 이렇게 비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벤트 숫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패턴에 가서 뭐 모든 인덱스를 다 볼 수는 없죠. 이게 이제 그 일라스틱 서치에 만들어진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인덱스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걸 기준으로 가져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인덱스 패턴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키바나에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영화 정보를 가져올 때 찍어 놓은 이런 아웃풋, 인포 로그들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데모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EFK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FK 스택은 앞서 그 로그 스테이시와 그 다음에 파일 비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콜렉터 그리고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프론트 D와 프론트 비트로 대체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론트 D 같은 경우는요, CNCF 산하의 그 프로젝트이고요. CNCF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이고, 그래듀에이티드로 지금 레벨 승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듀에이티드라는 거는 CNC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레벨을 성숙도를 이제 그레듀에이티드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샌드박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레듀에이티드 정도 된다면은 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레듀에이티드 그 오픈 소스들을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 잘 알고 계시는 쿠버네티스나 헬름 패키지, 프로메테우스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오픈 소스들이 있습니다. 프론트 빛과 프론트 D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트레저 데이터에서 개발을 했고요. CNCF 재단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쿠버네티스와 함께 보통 그 도커나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로그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 플런트 D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이렇게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보통 로그 수집을 플런트 D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활용을 하게 되고요. 플런트 D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하게 그 로그 스테이시의 경우에는 인풋과 필터와 아웃풋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버퍼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는 포매터, 파서, 스토리지,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총 10개 인풋과 아웃풋
것을 포함을 해서 총 10개의 컴포넌트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는 다 플러그인들이 별도로 존재를 해서 플러그인으로 해당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입맛에 맞게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태그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에 이제 태그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태그를 지정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필터링을 하거나 할 때는 이 태그 이름을 가지고서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뭐 if, else문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그일 때는 데이터를 저쪽으로 보내. 또 이런 태그일 때는 데이터를 저쪽으로 보내라는 식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C 루비입니다. 얘는 로그스테이션은 J 루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C 루비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다 C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루비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설정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소스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포워드로 하게 된다면 TCP 패킷을 수신하는 겁니다. 24224 포트로. 보통 이제 프론트 비트가 전송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HTTP로 9880을 열게 되면은 이제 HTTP로 프론트로 데이터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이제 myApp.access 이 부분이 이제 태그예요. 그래서 이런 태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걸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필터링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가 이제 아웃풋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웃풋을 파일 형태로 떨어뜨려라라는 거고요. 이렇게 매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라스틱 서치로 데이터를 보내라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BC이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경량의 콜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비트하고 비슷한 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저 데이터에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CNCF에서 프론트 D의 그 하위 프로젝트로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 필터, 버퍼, 라우팅, 파서 총 6개의 그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도 또 이제 플러그인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C로 개발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옛날 자료라서 15개의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한 50여 개의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헬름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 지금 이런 그 EFK 스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나 이런 환경에서 배포가 돼서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로그들을 보통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EFK 스택을 쿠버네티스 환경에다가 배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헬름 패키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름 패키지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헬름 패키지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라스틱 서치에 대한 헬름 차트, 키바나, 그다음에 프론트 D, 프론트 비트, 이렇게 4가지 이런 그 헬름 차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헬름 인스톨 명령어만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대상 쿠버네티스 환경의 클러스터에 이 제품들이 설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OCI에다가 일라스틱 스택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저희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 스택을 이제 쉽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테라폼 모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심플, 멀티 AD, 그다음에 싱글 AD 3가지 모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심플은 그냥 단순히 그 VM에다가 키바나, 일라스티시티 서치, 로그스테이시를 구성하는 형태이고요. 멀티 AD라고 한다면은 여러 AD에다가 일라스티 서치와 그다음에 키바나 구성을 하는 거고, 싱글 AD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AD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폴트 도메인이 3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폴트 도메인에다가 일라스티서치와 키바나를 구성하는, 이렇게 해주는 그런 테라폼 모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모는 이제 심플 가지고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 테라폼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테라폼 모듈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것을 저희 오라클의 리소스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쉽게 그 ELK 스택을 구성을 하는 그런 내용, 그렇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Git에서 요 심플 ELK OCI 스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안에 이제 zip 파일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리소스 매니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택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스택 생성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그 zip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하신 다음에 테라폼 버전을 0.12로 하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VM 노드 개수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이렇게 스택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리소스 매니저 스택. 이게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서 제 테라폼의 뭐 플랜이나 어플라이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요 테라폼 스택 안에 지정되어 있는 그 리소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이런 컨피그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OCI에 리소스들을 쭉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을 하나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쭉 이렇게 로그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트워크도 만들고 뭐 시큐리티 리스트 이런 그 인스턴스 등등을 이렇게 쭉 만들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IP, 퍼블릭 IP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 IP를 가지고서 이렇게 포트 포워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키바나 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EFK 스택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EFK 스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름 차트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3개의 노드를 구성을 한 거고요. 각각의 헬름 차트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디폴트로는 이 프론트 비트는 데몬셋으로 각 노드에 하나씩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노드에 있는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로그들은 그 노드 내에 있는 바 로그스 컨테이너스라는 폴더에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론트 빛은 이 로그를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런트 D를 헬름 차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렇게 파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라스틱 서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스테이트풀 셋으로 얘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태를 갖는 그런 형태의 그 파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각 노드별로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키바나가 하나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플런트 빛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플런트 D가 데몬셋 형태로 해서 3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데모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헬름 차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그 EFK 스택을 설치하는 부분을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 OCI 들어가게 되면요. 개발자 서비스에 컨테이너 클러스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빠른 생성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용자분은 그 워커 노드의 그 쉐입과 그리고 노드를 몇 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지정을 해주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금방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3개의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쿠베시티엘이나 헬름은 제가 이제 사전에 미리 구성을 해놨고요. 쿠베시티엘로 이렇게 노드를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헬름 차트 설치된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치할 EFK 스택은 쿠버네티스 안에 클러스터 안에 로깅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로깅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라스틱 서치 이 부분이 이제 일라스틱 서치에 대한 그 레파지토리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미지 태그 이거는 이제 일라스틱 서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일라스틱 서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비트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파라미터로 뭐 백엔드 타입을 포워드로 하고 이 프론트 비트가 프론트 D 쪽으로 포워드를 할 거기 때문에 프론트 D에 대한 호스트 정보,
그다음에 포트 정보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로 프론트 빛이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플런트 D를 해야 되는데요. 플런트 D는 약간 그 수정을 좀 설정 파일 수정을 좀 해야 돼요. 그 헬름 차트를 받아 보시면은 안에 values.yaml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헬름 차트에 있는 내용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커스텀하기 위한 밸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박스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없어요. 이게 이사로 TCP 포트 포워드를 받겠다라는 건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프론트 비트가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스탯이 포맷이 true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보내는 데이터가 일라스티서치에 로그스탯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아래 얘는 이제 플런트 D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로그스탯이 프리픽스를 플런트 D로 바꿔주면은 그 인덱스 이름이 앞에 플런트 D라는 이름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고요. 어, 아웃풋 호스트는 이제 일라스틱 서치로 지정을 해주고 방금 제가 다운받은 그 values.yaml 파일 수정한 거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바나도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해서 5601 포트로 오픈을 하는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쿠버네티스에 설치되어 있는 그 파드를 보면 이렇게 일라스틱 서치 노드 3개와 프론트 비트 데몬 셋 3개 그리고 프론트 D 1개, 키바나 1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바나의 익스터널 RP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IP로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키바나 EFK가 설치돼서 이 키바나에 접속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오라클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이제 로깅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로깅 서비스는 일단 플런트D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된 서비스이고요. 저희 OCI 안에 있는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펑션도 있고, 쿠버네티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수집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OCI 로깅에서 로그를 검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로그에 대한 정보들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로그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OCI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로그 정보뿐만이 아니라 플런트 D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로그들까지 같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검색을 하고 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향후에는 뭐 오라클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으로 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또 따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한 데모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없네요. 이제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서버리스로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쭉 호출하게 되면은 이 펑션이 데이터를 ADW로 데이터를 이렇게 인서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DW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월렛 파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파일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펑션이 요 길을 가서 요 그 월렛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오라클 ADW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로그, 그리고 펑션에 대한 로그, 그리고 스토리지에 리드하는 로그 이런 것들을 로깅 서비스에서 다 수집을 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깅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로깅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고요. 로그 그룹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 그룹에서는 이거는 이제 로그들을 이렇게 어떤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뭐 권한도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를테면은 아웃풋 로그만 담겠다, 혹은 뭐 에러 로그만 빼겠다, 혹은 네트워크 로그만 빼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 그룹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enable 로그를 통해서 로그를 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로그, 그 중에서도 리드하는 로그를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어,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로그를 가져오는, 수집을 하는 그런 로그가 하나 이네이블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펑션에 대한 로그입니다. 그래서 지정 펑션, 제가 만든 펑션을 지정을 해주고 인보크하는 형태, 인보크라는 액션이 발생했을 때 로그를 수집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활성화할 건데요. 이번에는 플로우 로그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로그들을 제가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펑션을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이제 콜을 할 건데요. 이렇게 부하를 줄 겁니다. 동시 유저 100명에 10번 반복을 해서 데이터를 쭉 지금 제가 집어넣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호출이 되었고, 이제 로그 그룹에 가서 이제 해당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로그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만든 이 로그 그룹 선택하고 VCN 플로우 로그를 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로그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로우 로그가 아니라 펑션 로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펑션 로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필터링 기능이라든지 뭐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서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리드한 로그죠. 어떤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 로그를 했다, 리드를 했다라는 것들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저희 이런 로깅 서비스는 그 OCI 서비스를 로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실 가장 크겠지만은 이런 외부의 다른 서비스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같이 이제 모니터링하면은 이게 로그가 한 곳에 모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되어야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프론트 D 에이전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쿠버네티스 노드인데요. 여기 각 노드별로 프론트 D 에이전트를 이렇게 심어서 저희 로깅 서비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깅 서비스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 그리고 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로그나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그런 오라클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로그들을 같이 다 애그리게이션해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썸머리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트럴라이즈드 로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래에 저희가 뭐 멀티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분산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로깅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센트럴라이즈드 로깅 솔루션들을 반드시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센트럴라이즈드 로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오픈 소스인 ELK 스택과 EFK 스택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두 개의 스택을 저희 OCI 클라우드에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간편하게 배포하는지, 테라폼과 헬름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오라클에서 이번에 출시한 로깅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로깅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로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익스터널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로그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합해서 이제 로그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